네, 장관님 오늘 그 답변하시는 태도에 저는 심각한 문제를 느낍니다. 뭐 하려고 국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장동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사건은 성격이 뭐고 또 정부가 이런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이 흘러가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소신을 밝혀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 근데 뭐 답변하시는 게 대충 뭐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다. 그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대장동 그 민간 공동 아니 그 대장동 개발 사업은 최대 규모의 공익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민간 특혜 사업입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과정 배경 이런 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드러나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이 정도 그 개발 이익은 그냥 민간이 다 가져가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민관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네.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곤혹스럽게도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아니 그러니까 수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가 돈을 먹었고 하는 거는 수사에서 밝혀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지금 드러나 있는 이 개발 사업의 실체, 드러나 있는 수치로 나와 있는 이 결과를 볼 때 이렇게 막대한 불로소득이 민간업자에게 가는 이런 민간 합동 개발 사업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의미 있습니까? 그런 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대장동 모델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마치 어떤 하나의 모델처럼 해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가? 저는 거꾸로 공공이 광재 수용권, 인허가권, 그 다음에 51% 지분을 갖고 참여해서 민간업자들에게 토건 세력들에게 수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게 공익사업이 아닌가? 공익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공공적인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면 첫째,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간 공동 개발 사업에 비해서 어떤가를 봐야 돼요.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가져왔는데 이건 소규모예요. 경기도 연구원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소규모는 일정하게 자기 투자 지분 이상은 회수를 하는데 대규모 사업은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자금 냈는데 저기 성남 위례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5% 출자하고서 50%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5,53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5,500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묻고 싶어요. 기부 체납도 개발 이익으로 포함됩니까? 통상 뭐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그 유형의 하나로 기부 아니 체납도 물론 그 되니까요. 유형의 하나죠. 그렇지만 개발 이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물론 결합 개발 사업 계획으로 처음에 하나의 사업 계획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그것도 협약을 바꿔가지고 뒤로 빼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개발 이익은 비용으로 처리돼야 될 그런 그 기부 체납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볼 때 30%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봐도 과하다. 그런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분양 토지 매각 사업에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분양 수익까지 포함할 경우에 지금 한 8,500억 이후에 투자 추가로 토지 매각하고 분양 사업으로 뭐 거의 조 단위가 갈 것 같아요.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내가 비리만 안 했으면은 정부는 책임 없어요?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말씀해 보세요. 뭐 국민의 감정으로 봤을 때 그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보고요. 국민의 감정이 아니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토부는 무슨 감정으로 합니까? 정책을? 제가 오늘은 국정감사장이고 제가 하여튼 뭐 선서도 있습니다만은 사실관계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요 수사도 기본적으로 진행 이 중에 자리에 있고 와서 예. 하시려면은 개발부담금 제도가 형해화된 거, 그거 관리해야 될 책임이 국토부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도 반성하고 사과하고 어떻게 강화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하여튼 면밀히 보고 검토해 그다음에 나가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는 100% 강제 수용한 겁니다. 토지를. 그런데 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까? 여기는? 네? 예, 뭐 현행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하니까 어떻게 됐냐? 다른 데보다 같은 시기에 30% 이상 바가지 분양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국민에게 바가지 씌우는 게 공익 사업입니까? 100% 공권력을 가지고 택지 조성을 했으면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을 건립을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분양가도 적용 안 하면서 그런 법적 틈바구니를 다 열어두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돼요, 국토부가? 모른 척 한 게 잠깐 아니고요. 계세요. 제가 또 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대당동 개발에서 성남시가 확보한 임대주택 몇 채입니까? 0채예요, 0채. 예? 그 부지 받은 것도 다 매각해 버렸죠. 이재명 지사가 기본주택 이야기 많이 하는데 도대체 임대주택을 몇 채나 지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1,800억에 상한선을 해놓으니까 매각하니까 매각대금도 다 못 가져왔어요. 그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그게 공익사업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좋은 선의를 가지고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또 이 돈을 누가 얼마만큼 강탈해 갔느냐 그건 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드러나 있는 지금 이 막대한 불로소득이 민간 특혜식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돈의 흐름과 그 정책 결정을 누가 했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당군 일의 최대 공익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떤 제도적 불비점을 앞으로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은 그 도시개발법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취지가 민간하고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다른 개발 관련 법령에 대해서 비해서 상당히 좀 자율적으로 규제가 많이 풀어진 그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부도 그렇고 전부 불로소득 판사입니다. 무슨 키 잡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민간에 열어주는 제도만 검토합니까? 나 그걸 이해 못하겠어요. 저도 답변 좀 하게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서 처음에 법에 만들어진 취지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개발 이익의 환수 문제라든지 어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도 개선 사항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을 해서 개선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1 지분을 갖고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100% 강제 수용을 했고 인허가권을 다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민간에게 안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불로소득 환수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서로 뭐 공방만 하면 됩니까? 이번에 저는 국토부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제일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 방안 이번 정기국회에 다 내놓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